자, 이제 노티스에 해당되는 공지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려고 그래요.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금 보드에 해당되는 기능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7가지를 복사하셔서 밑에다 붙여넣기. 지금 리스트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중에서 보드 말고 노티스, 공지사항이니까 노티스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보드 대신에 이제 URL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개발한 페이지에 맞게. 근데 그 보드에 해당되는 걸 다 이렇게 페이지에 맞게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능이 다 이렇게 보드하고 똑같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그 이쪽에 페이지 리스트 할 때는 페이지 객체가 필요하고, 리스트 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모두 이렇게 다 볼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뷰는 넘버만 넘어가면 돼요. 인크리즈가 없습니다. 조회수 1증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넘버만 넘기면 되시고, 얘도 모두가 전부 다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라이트 폼인데, 그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거는 뭐 DB에 가지 않고 전달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대신에 퍼페이지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되는데, 얘는 관리자만 이제 들어가서 쓸 수 있어요. 얘는 그 화면에서도 그 공지 등록이라는 버튼이 일반 사용자나 아니면은 회원들은 볼 수 없어야 됩니다. 볼 수 없어야 되고, 관리자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관리 권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관리자만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관리자가 아니면 이제 튕겨나가도록 이렇게 만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얘도 이제 관리자, 글 등록 처리하는 것도 관리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수정하는 것도 관리자입니다. 이게 지금 그 업데이트 폼에 갈 때 저희가 넘버만 있으시면 되죠. 넘버만 있으시면 되고, 그래서 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넘버만 넘겨서 저희가 이렇게 뷰에 해당되는 것에서 넘버 넘겨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얘도 그 업데이트니까 관리자죠. 관리자가 처리를 하셔야 되고, 업데이트 처리하는 것도 관리자가 하셔야 되고, 삭제도 관리자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십니다. 되시겠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이게 이 관리자가 등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사용자는 등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라이터나 아이디 같은 걸 저장하지 않습니다. 패스워드도 저장하지 않고요. 타이틀 컨텐트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파일 같은 거를 써서 사용할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나 이런 걸 따로 물어보지 않고, 지금 관리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면 접근이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관리자만 이쪽에 들어와서 처리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라이터나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설계할 때. 물론 이제 관리자가 여러 명이에요. 그럼 누가 등록을 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정을 하면, 저희가 수정했을 때 사용하는 거는 넘버 타이틀 컨텐트하고, 그 다음에 수정한 데이터, 업데이트 데이트를 이렇게 여기다가 업데이트 데이트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최근에 언제 수정을 했는지 이런 거를 알려줄 거예요. 그 수정을 한 것은 원래 공지한 게 있는데, 그 공지한 거를 수정을 해서 다시 재공지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데이트 데이트가 실제적으로 라이트 데이트예요. 근데 라이트 데이트는 최초 작성일인데, 라이트 데이트로 저희가 정렬을 하지 않고 업데이트 데이트로 정렬을 해서 사용할 거라서, 이거는 이제 넘버 디센딩하고 좀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지사항을 표시할 때 넘버를 꼭 표시해야 되냐,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넘버별로 디센딩이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업데이트 데이트로 디센딩을 시켜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URL은 보드하고 똑같아요. URL은 보드하고 똑같은데, 저희가 그 처리할 때에 있어서 이제 몇 가지를 더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컬럼들이 다르다. 저희가 이제 실행하는 컬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보드는 패스워드가 있는데 노티스는 패스워드가 없다. 접근 권한이나 이런 것만 사용해서 좀 쓰셔야 되는 거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됐죠? 그러면 이제 노티스에 해당되는 요거를 지금부터 이제 개발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공지사항의 리스트를 뿌릴 때에 얘는 모두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현재 공지를 봅니다. 현재 공지. 현재 공지는 공지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보여주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공지 중에서 지난 공지가 있어요. 공지가 다 끝났고 이제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는 지난 공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약 공지가 있습니다. 아직 공지가 안 되어져 있는, 이제 사용자는 볼 수 있지만 일반 사용자는 볼 수 없는 그런 예약 공지를 한 개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공지가 있습니다. 공지를 전부 다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공지는 일반 사용자는, 모든 사용자에 본 사람은 현재 공지를 보고요. 여기 관리자가
관리자가 지난공지, 예약공지, 모든 공지를 볼 수 있어요. 관리자만 지난공지, 예약공지, 모든 공지를 전부 다 볼 수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설계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기 맞춰서 우리가 코딩을 해야 한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현재공지인데, 현재공지를 이게 지난공지, 예약공지, 모든 공지, 현재공지인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데이터를 저장해서 사용합니다.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에 보시면 피리어드라는 변수가 있어요. 피리어드 변수를 한 개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이제 공지사항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썼는데 선생님 이거 말고 다른 거 쇼핑몰에서 페인 처리를 했는데 다른 이런 게 변수에 담아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페이지 오브젝트를 상속받아서 이걸 전부 다 쓰면서 상속받은 별도의 페이지 오브젝트를 만드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희가 그 페이지 오브젝트 이외에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걸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걸 만들어 드렸잖아요. 이건 이제 페이지 처리를 위해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만들어 드렸어요. 아시겠죠? 만들어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검색에 해당되는 거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별로 뭔가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카테고리가 추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상속받아요. 상속받고 뭐 구스 페이지 오브젝트를 만들어요. 이렇게 되는데요. 상속받았으니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니까 페이지 관련된 건 다 갖다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에 관련된 것만 추가해서 이렇게 확장시킵니다. 추가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그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에 없는 데이터들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넘길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프로그램은 페이지 오브젝트로 전부 다 처리를 하면 되고요. 그 여기에 이제 카테고리나 이런 걸 꺼냈을 때는 이제 캐스팅해가지고 이를 캐스팅해서 뭐 구스 페이지 오브젝트로 캐스팅해가지고 사용을 해서 그 외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더 잡아가지고 쓰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이제 해보셔야 하는 거고, 그죠? 코딩은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속이라는 거를 자바에서는 많이 쓰는구나. 상속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인터페이스 상속, 그 다음에 클래스 상속 이런 거를 많이 쓰시는데 지금 이제 클래스 상속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걸 더 해서 쓰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공지사항 할 때까지는 이제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서 이제 모든 걸 일단 다 듣겠습니다. 클로저 열려져 있는 창을 모두 닫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MVC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진행하고 있으시고요. 자, 그 URL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뭔가 집어넣는데 슬래시 노티스 이게 이제 모듈 이름입니다. 모듈 이름이고 그 뒤에 기능별로 리스트 뷰, 업데이트 라이트 폼, 뭐 업데이트 폼, 델리트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을 쭉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만들어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게시판이랑 기능이 딱 똑같아요. 물론 넘어가는 데이터는 좀 틀립니다. 걔네들은 다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드 컨트롤러부터 보드 DAO, 보드 서비스, 보드 VO. 보드 VO는 그 어차피 지워가지고 새로 만드셔야 돼요. 얘네들은 이제 컬럼들이 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보드 VO 부분은 빼고 보드 VO 빼겠습니다. 빼시고 이렇게 컨트롤러 DAO, 보드 서비스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요. src 메인에 잡아 클릭하시고요. 붙여넣기 해주세요. 붙여넣기. 그 다음에 이제 DAO 하는 거, .copy 붙어 있는 거를 중간에 보드를 지워서 노티스라고 만드세요. 노티스. DAO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노티스 서비스. 노티스.서비스로 바꿔서 복사해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도 그 보드라고 되어 있는 거를 지워서 노티스 컨트롤러로 만들어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미리 해둡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안에 있는 거, 보드로 되어 있는 안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일단은 이름을 다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드 컨트롤러 클릭하고 F2 눌러서 이름 바꾸기, 보드 지우고 노티스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DAO를 F2 눌러서 이름 바꾸기입니다. 홈키 누르고 델리트 그 컨트롤 델리트 누르시면 이제 보드가 다 지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노티스 DAO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서비스 갑니다. 보드 지우시고 노티스 델리트 서비스 노티스 델리트 서비스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리스트 서비스도 F2키 누르시고요. 보드 리스트 서비스 지우시고 노티스 리스트 서비스로 써주시고 업데이트 서비스도 마찬가지 저희가 그 노티스 업데이트 서비스로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뷰 서비스 두 개 남았네요. 뷰 서비스도 노티스, 뷰 서비스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라이트 서비스도 F2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노티스, 라이트 서비스로 바꿔주세요. 엔터. 그러면 이제 클래스들은 다 준비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JSP 쪽을 맨 아래 SRC 메인, 메인 매 PP 웹-안f 밑에 뷰스 아래 보드를 통째로 복사하시고 컨트롤 C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눌러서 뷰스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눌러주시고 노티스 엔터 이렇게 쳐가지고 사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막체 이제 동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JSP는 복사부처럼 하면 여기 4개가 전부 다 필요하죠. 여기에 list.jsp, update form.jsp, view.jsp, write form.jsp가 필요합니다. 전부 다. 내용을 나중에 이제 그 교체해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먼저 해 둔다. 자, 이제 DAO 만들 건데요. DAO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돼요. 노티스는 다른 거랑 연결되어 있는 테이블은 아니에요. 그냥 혼자 이렇게 동작되는 거기 때문에 테이블에 있는 컬럼들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거를 이제 VO가 아니라 VO로 만든 다음에 VO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로컬에 자바 이런 데 가서 테이블을 한번 보시고 노티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먼저 만드세요.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넘버, 타이틀, 컨텐츠,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라이트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먼저 이제 부여를 만들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저장했는데 이 데이터들을 이제 테이블에서 보통 가져오니까 아무 생각 없이 테이블에 해당되는 것을 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티스 부여를 오른쪽 바스 누르시고 뉴 하세요. 클래스 만드시고요. DAO 말고 VO입니다. 패키지는 VO 패키지고요. VO 패키지 이름은 이제 노티스 VO입니다. 이름은 노티스 VO입니다. 됐죠?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프라이빗 변수로 여기 있는 거 다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 타입에 맞춰서. 아시겠죠? 타입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 원래는 날짜형 우리가 데이트가 있는데, 그 날짜형 캘린더나 데이트나 캘린더 데이터 타입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처리를 할 때, 오라클에서 이렇게 문자열로 처리를 해도 처리가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재는 이제 그 문자열로 전부 다 처리를 하고 있고요.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스프링 같은 데서는 왜 문자열로 처리를 하냐면, 오라클에서 가져왔던 데이터는 패키지가 틀려요.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를 쓰더라도 걔가 리턴되는 게 java.sql의 데이트 객체가 있고요. java.util의 데이트 객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서로 틀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할 때에는 이게 캐스팅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지금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귀찮아가지고 이제 JSP 할 때까지는 그냥 스트링으로 하시고요. 아시겠죠? 하시고 스프링에서는 자동 캐스팅을 해줍니다. 자동 캐스팅.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캐스팅해서 어떤 패턴으로 받아주세요. 이러면 지가 안 하고 전부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너무 편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쓰도록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데이트 객체로 쓸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스트링으로. 그래서 롱 타입의 넘버 세미콜론. 그래서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요. 프라이빗 변수인데 그 다음에 스트링의 타이틀이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라이트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다 스트링으로 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트, 그 다음에 스타트 데이트, 시작일이죠. 공지 시작일, 그 다음에 이게 공지 종료일, 엔드 데이트, 그 다음에 최초 등록일, 라이트 데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록일입니다. 업데이트 데이트죠. 수정하면 이 수정한 날짜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저장을 하고 수정한 날짜로 이제 디센딩이나 이런 걸 사용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글번호는 아시니까 제목 컨텐트는 아시죠? 제목이랑 내용이고 스타트 데이트가 이게 공지 시작일입니다. 공지 시작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공지 시작일 언제부터 공지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엔드 데이트는 공지 종료일이 되는 거죠. 종료일. 근데 라이트 데이트는 얘가 최초 공지일입니다. 공지일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정일인데 수정일
수정일인데 얘로 이제 그 수정일이 바뀌면 그날 공지를 한 걸로 그날 공지를 해서 사용한 걸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얘를 이제 실제적인 실제적인 공지일로 사용한다. 이런 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왜냐하면 한 번 공지했는데 1년 후에 똑같은 공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전에 공지했던 거를 저희가 수정을 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업데이트 데이트를 수정하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공지일이 작년이에요? 올해예요? 올해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업데이트 데이트로 디센딩 해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공지일이고요. 공지일로 사용하게 되고요. 이걸로 이제 디센딩 하게 됩니다. 얘로 정렬합니다. 정렬할 때 라이트 데이트로 정렬을 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원래 라이트 데이트로 이제 최초 공지를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업데이트 데이트가 실제적으로 공지일이에요. 공지 등록일입니다. 공지 등록일. 이 때문에 정렬을 이제 업데이트 데이트로 하고요. 그 등록일을 보여줄 때도 마찬가지 업데이트 데이트를 보여줄 거예요. 꺼내서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source, generate, getter and setters 만들어 주시고요. select all 눌러주시고 generate 해서 만들어서 써주시고요. toString 메소드 이제 확인용 데이터 확인용 generate toString 메소드 써주시고 여기 전부 다 필드가 다 선택되어 있죠. generate 해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쓰셔가지고 사용해 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데이터 확인용입니다. 얘네들은 표시할 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가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데이터 확인용으로 이제 쓰려고 하는 거고요. 정인용으로 쓰려고 한다. 그 다음에 이거 세터 게터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자한테 보여주거나 이해 객체를 이용해서 이제 표시를 할 때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세터 게터죠. 그래서 세터 게터를 만들어야 되고요. 세터 앤 게터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셔야 되고요. 되시겠죠? 써가야 되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변수 만들어서 저장할 거 쓰시고요. 그 프라이빗 변수에 해당되는 거하고 세터 게터는 이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조립을 해서 뭔가 조작을 해서 이제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한다. 이럴 때는 이제 그 변수하고 게터의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달라서 사용될 수 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둔다.